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잠에서 깼는데 동맥이 막혀 심장에 위험이 있다고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맥 막힘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찾아오는 조용하고 교활한 위협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 질환은 미국에서만 거의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과 같은 위험 요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방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동맥 막힘의 9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숨가쁨과 같이 미묘하고 종종 간과되는 증상들, 여러분의 몸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들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탐색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변화를 채택하도록 영감을 드리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방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심장을 향한 이 중요한 발걸음을 함께 내디딥시다. 가슴 통증이나 불편함은 종종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을 유발하기 위해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플라크, 지방, 콜레스테롤, 칼슘 및 기타 물질의 끈적한 혼합물가, 동맥벽에 쌓이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플라크는 경화되어 동맥을 좁히고 심장을 포함한 신체의 다양한 부위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심장이 받을 수 있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의 양이 제한됩니다. 심장이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하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종종 압박감, 조이는 느낌, 무거움 또는 타는 듯한 감각으로 묘사되는 가슴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어깨, 팔, 목, 턱 또는 등과 같은 다른 부위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육체적 활동이나 정서적 스트레스 동안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활동은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하면 심장 근육은 추가적인 작업량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동맥이 좁아지면 필요한 혈류가 단순히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산소 부족을 유발하여 가슴 통증을 느끼게 하는 허혈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동맥 내부의 플라크가 파열되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은 동맥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아 심장 근육의 일부로 가는 혈류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혈류 차단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산소 부족으로 심장 조직이 죽기 시작하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 통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협심증의 느낌은 불편함의 위치와 성격 때문에 종종 소화불량이나 속쓰림과 혼동되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소화불량과는 달리 협심증은 재산제로 나아지지 않으며 활동이나 스트레스 시 나타났다가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숨가쁨, 즉 호흡 곤란한 동맥이 막혔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때,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몸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심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근육과 장기에 전달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펌프질합니다. 그러나 플라크 축적으로 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은 이러한 증가된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제한됨에 따라 심장 자체도 더 적은 산소를 받게 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하는데 이는 심장 근육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뜨립니다. 충분한 산소가 없으면 근육과 장기는 평소 수준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비정상적으로 숨이 가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소 부족은 심장뿐만 아니라 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으로의 산소 공급이 제한되면 뇌는 호흡 곤란을 느껴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리기 위해 더 빨리 숨을 쉬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호흡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좁아진 동맥은 폐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므로 몸은 계속해서 산소 부족을 느낍니다. 이것이 호흡이 힘들거나 불충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숨가쁨이 휴식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이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중요한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평평하게 눕거나 수면 중에 두드러질 수 있는데 누워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종종 숨이 가빠 잠에서 깨거나 편안하게 숨을 쉬기 위해 추가 베개를 베고 몸을 지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숨가쁨은 혈류 제한이 광범위하고 심장의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특히 우려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처리했던 활동으로 인해 숨이 가빠지거나 밤에 숨이 가빠 잠에서 깬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 또는 압도적인 무력감은 동맥 막힘에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피로는 단순히 지쳐서 느끼는 피로와는 다릅니다.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뼛속 깊이 파고드는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몸 안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플라크 축적으로 인해 동맥이 좁아지면 혈류가 제한됩니다. 혈액은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운반하므로 순환이 손상되면 장기와 근육은 올바르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좁아진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심장 자체도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몸 전체로 순환하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의 양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에너지 보존 모드로 들어가 중요한 장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덜 중요한 부위로의 혈류를 줄입니다. 이는 근육, 뇌 및 기타 조직이 산소와 영양소에 지속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밤잠을 자고 난 후에도 기운이 빠지거나 걷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간단한 일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을 움직일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추가적인 에너지 요구는 몸에 제한된 산소 공급을 넘어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맥 막힘으로 인한 피로는 종종 천천히 시작되어 처음에는 노화, 스트레스 또는 바쁜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피로와는 달리 이러한 유형의 피로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동맥 막힘이 치료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한때 쉽게 여겼던 활동을 즐기거나 참여하는 능력에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장 건강과 관련하여 피로가 그토록 중요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성 피로를 겪고 있다면 특히 명확한 원인 없이 혈류 제한이 원인일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동맥 막힘과 관련된 피로는 심장과 몸이 일상적인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경고이며 이는 평가를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시기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면 필요한 생활 습관 변화를 만들거나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치료법을 찾을 수 있어 에너지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와 같은 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리 통증이나 경련은 동맥막힘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행이라고 알려진 이 통증은 말초동맥 질환 PAD-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의 동맥이 플라크 축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다리 하부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특히 신체 활동 중에 다리 근육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제한됩니다. 걷거나 운동할 때 다리 근육은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초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 좁아진 동맥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혈액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산소 부족은 근육 조직의 젖산 및 기타 부산물의 축적을 유발하여 통증, 경련 또는 무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고 순환이 약간 개선되어 몸이 영향을 받은 부위로 혈액을 전달하는 데 따라잡을 수 있게 되면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습니다. 파행은 일반적으로 미묘하게 시작되며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활동 중에 통증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막힘이 악화되면 더 짧은 거리에서도 불편함이 유발되고 통증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의 위치는 막힘의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통증은 다리 아래쪽 동맥의 막힘을 시사하고 허벅지나 엉덩이 통증은 더 위쪽의 큰 동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가장 일반적으로 다리와 관련이 있지만 팔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유사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위에서도 통증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이는 동맥경화증이 심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여러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메스꺼움이나 갑작스러운 발화는 동맥 막힘의 놀라운 증상일 수 있으며 특히 가슴 통증과 같은 더 고전적인 경고 신호와 함께 나타날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제한될 때 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심박수, 소화, 발한과 같은 비자발적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계의 일부인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반응합니다. 막힌 동맥으로 인해 심장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몸의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하여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 반응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여 식은땀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쓰지 않거나 편안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한이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몸이 혈류 부족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메스꺼움은 심장으로의 산소 공급 감소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고군분투할 때 혈액은 중요한 장기에 산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화와 같은 덜 필수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전환됩니다. 소화 과정의 이러한 혼란은 위가 일시적으로 충분한 혈류를 박탈당하여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한과 메스꺼움의 조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종종 식중독, 소화불량 또는 불안과 같은 덜 심각한 다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스꺼움과 발한이 가슴 통증, 숨가쁨 또는 기타 심혈관 증상과 함께 발생한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징후들은 사실 심장이 긴장 상태에 있으며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심계항진,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리거나 건너뛰는 느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동맥 막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계항진은 동맥이 좁아지거나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
심장이 이러한 수축된 경로를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하여 몸의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키려고 심박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플라크 축적으로 인한 심장 근육으로의 혈류 감소는 허혈, 즉 산소 부족이라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심장은 혈액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부정맥, 즉 불규칙한 심장 박동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리듬은 심장이 펄럭이거나 박자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속도를 높여 보상하여 빠르거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몸이 중요한 장기로의 적절한 혈류와 산소 수준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심계양제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의 감각으로 인해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심박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반응 동안 아드레날린이 방출되어 심박수와 혈압을 모두 높여 심계항진의 느낌을 악화시키고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계항진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가슴 통증, 숨가쁨 또는 현기증과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동맥 막힘으로 인해 심장이 긴장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심계항진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카페인 또는 탈수로 인해 유발될 수 있지만, 지속적이거나 심한 심계항진은 더 심각한 심혈관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동맥 막힘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며,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수년 동안 조용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혈압은 혈액이 몸을 통해 흐를 때 동맥벽에 가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플라크 축적으로 인해 동맥이 좁아지면 혈액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어 심장은 이러한 제한된 경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가된 힘은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과 동맥벽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심장이 혈액을 이동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특히 좌심실의 심장 근육이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를 좌심실 비대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비대는 심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고혈압은 혈관의 내벽을 손상시켜 플라크 축적 및 추가적인 협착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막힘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는 악순환입니다. 고혈압의 어려움 중 하나는 증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신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을 겪을 때까지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또한 혈관에 약해지고 부풀어 오른 부위로 긴장 상태에서 파열될 수 있는 동맥류의 주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이 발견되면 의료 전문가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과 동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 변화, 약물 치료 또는 둘 다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추가적인 동맥 막힘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며, 혈압의 약간의 감소만으로도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조기에 해결하면 동맥 막힘을 통제하고 심장 건강을 보존하며 미래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리나 발의 부종, 즉 부기는 동맥 막힘이나 심장 관련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징후입니다. 좁아진 동맥으로 인해 혈류가 제한되면 심장은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혈액이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 특히 중력이 작용하는 하지에 고이게 합니다. 정맥에 혈액이 축적되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여 주변 조직으로 체액이 밀려나가 다리, 발목,
발에 눈에 띄는 부기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혈액 고임과 그에 따른 부기는 불편할 수 있으며 만졌을 때 붓거나 심지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부기는 특히 우려스러운데 이는 혈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부종은 단순히 혈액순환 불량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숨가쁨이나 피로와 같은 다른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 심장이 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온도 변화, 특히 사지의 변화는 동맥 막힘의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혈류가 제한되면 손과 발과 같은 부위에 산소가 덜 도달하여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평소보다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소 부족은 혈관이 필요한 따뜻함과 영양분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에서도 사지가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온도 변화는 순환이 손상될 때 몸이 말초 부위보다 중요한 장기로 혈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지의 혈류 감소는 종종 말초동맥 질환 PAD의 초기 징후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몸 전체에 여러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동맥 경화증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맥 막힘의 이 9가지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증상은 동맥의 협착 또는 막힘으로 인한 혈류 감소 및 산소 공급 부족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심장을 돌보고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이 몸에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식을 바꾼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건강 비결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다음 생명을 구하는 가이드가 곧 공개될 것입니다.